두 번째 장 보면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우리 이 중개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여덟 가지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가 나는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부유한 걸 다 좋다고 생각하지 가난한 걸 좋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건 좀 이해가 갔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막 남한테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래서 가난하게 사니까 착한 마음이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음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했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많이 한 어떤 학자분들이 한 해석 중에 하나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건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없다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 마음 안에 저 아파트는 별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가 돈이 될 것 같은데 손님이 자꾸 저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 이러이렇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내 생각에는 저거를 살면 돈이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을 비워놓고 있어야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했을 때 들어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손님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저한테 이제 이사 오자마자 한 6개월 된 아파트를 파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쭤봤더니 서울의 하계동에서 살다가 별내로 이사 왔는데 너무 친구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팔고 가셔야 되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2년 안에 팔면 여러 가지 세금으로 그렇고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만 나고 1년만 채워도 그게 이제 세금이 조금 달라지니까 참아보시고 정 안 되면 2년까지 견뎌보시라. 그런데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1년만 버텨보시자. 여기 괜찮다. 그리고 서울 나가는 버스 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카오 택시가 많이 이렇게 하지만 그분이 연세가 한 60 몇 세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콜택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거 불러서 타고 가시면 된다. 그러고 그때 이제 그래도 올 겨울을 넘기고 봄이 돼서 이사 가고 싶으면 그때 팔아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가셨죠. 그리고 저한테 종종 놀러 오셨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부동산은 다 이제 팔아주겠다고 물건을 올렸어요. 저는 말렸어요. 왜냐면 아까웠어요. 별내 아이파크 2차인데요. 그게 3년 반 전에 3억 8천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지금 6억 2천이 가요. 그게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 사이에 역세권이라고 하죠. 4호선이 들어오고요. 8호선 연결이 확정이 됐어요. 저는 8호선 연결까지는 확정은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아래에 지금 현재 있는 별내역에 8호선이 들어오는 건 분명했지만 그걸 4호선까지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제 자신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4호선이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이고 또 돈보다도 그렇게 이분이 서울로 이사를 가셔서 이제 집안의 갈등이에요. 이분 빼놓고는 다 별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족들의 반대를 다 우기고 또 서울로 나갔을 때 집안이 화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오시면 차도 대접해 드리고 뭐 3개월만 버텨보고 생각하자 이렇게 그분을 이제 유도를 했죠. 3개월 뭐 견딜 수 있잖아요. 말벗도 해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이제 팔러 오시고 이렇게 했을 때 집안 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이제 같은 집에 남편이 살고는 있지만 뭐 각방 쓴 지 오래되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하시게 돼요. 수없이 들으시게 돼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시면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같이 저하고 동네 살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믿고 1대1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절대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내 마음 안에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심지어 자기가 누구누구를 못되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얘기까지도 다 하게 돼요. 와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 화가 나요. 이 사람이 나 믿고 했지만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셔야 상대방이 힘들게 한 얘기가 내 마음 안에 와 닿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과 기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있으면 평가를 하게 돼요. 판단을 하게 돼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부동산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연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이 집을 정말 어렵게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아야 되는 마음이 있겠죠. 또 아들 사업비도 대줘야 되는데 남편 몰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등등등 이야기를 들으시게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심리 상담자 역할도 하시게 돼요. 본의 아니게. 사실은 내 집안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집안이 화평해져요. 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집은 일도 아닌 거예요. 네. 좋은 직업입니다. 애통의 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다 좋은 말이에요. 누가 와서 슬픈 사연을 얘기를 했는데 나는 자꾸 이 다음번에 잔금을 어떻게 빨리 땡길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같이 슬퍼하고 결국 의에 굶주렸다는 건 그 사람이 힘든 거를 같이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하고 옆에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하고 같이 다퉜어요. 둘이 사이가 싸웠어요.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B가 미웠어요. 그래서 이참에 같이 B를 신나게 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다 들어준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누군가를 꼬집고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둘 사이를 화평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심리의 중재자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부동산만큼 갈등이 심한 업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손님을 놓고 똑같이 계약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쵸 나누는 게 없잖아요. 계약을 한 건이잖아요. 오로지. 그럼 나한테 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님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나에 대해서 물고 뜯고 하는 경우를 겪으시게 돼요. 내가 마음을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 화가 미치고 이게 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앞에 중요한 손님 상담하고 있는데 내 계약이 힘들게 되는 전화가 와요. 나도 모르게 손님 앞에서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옆에 부동산이 그러면 이제 험한 소리가 나오게 돼요.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게 여러분한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데. 손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모르잖아요. 화를 내는 모습만 보게 돼요. 거친 모습만 보게 돼요. 우리가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물건을 의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뢰관계가 중요해요. 아시겠지만 어디 아파트 앞에 부동산이 열 몇 군데 있어요. 별내는 한 120개 되거든요. 저희는 그 1, 2차 아파트에만 15개가 있어요. 그럼 그 15개 중에서 나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땅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믿겠느냐? 그동안 여러분이 갈고 닦은 장사의 실력 말고 인간적인 믿음이 다 그 부분에서 결국은 중요한 여러분의 자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끝나시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